네,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트럼프의 관세 언급에 또다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는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모든 차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면서 관세 전쟁의 전선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발표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이슈와 영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 부과를 공식화를 했는데요. 수출에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우려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트럼프 발언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In Germany say, leave the tires off a car. Yeah, we're going to have very strong policing, and it's pretty easy to do. If parts are made in America and a car isn't, those parts are not going to be taxed or tariffed. And we'll have very strong policing as far as that's concerned. For the most part, I think it's going to lead cars to be made in one location. You know, right now, a car would be made here, sent to Canada, sent to Mexico, sent all over the place. It's ridiculous. So it goes into effect April 2nd. We start collecting on April 3rd.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오셨는데요, 대표님. 수출에서 이제 우리 자동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적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1등 효자 품목이고 일부 분석에 따르면 관세 25%가 부과가 되면 대미 수출, 자동차 수출이 약 한 20%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700억 달러 정도 미국에 수출했는데 수출했는데 700억 달러 수출했는데 그 반이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350억 달러. 거기에 20%라고 하면 70억 달러 정도 손해가 나고요. 네. 전체 한 100만 대 수출해서 20% 하면 80만 대 정도 수출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관세 부과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나오잖아요. 네. 4월 2일 날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빨리 땡겨서 하고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표현은 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대처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리스트된 게 한 13,000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역 상대국이 200개 국가고 두 개 곱하면 260만 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관세를 매기려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상호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그룹핑을 하고 또 품목별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칙적인 추세는 4월 2일이 지난 다음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가 유연성을 강조를 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자동차에 이렇게 또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패턴을 보면 협상을 통한 또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념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국의 통상 정책은 상호 호혜주의 해서 미국은 좀 잘 관세를 안 받더라도 니네들 받는 거, 상대국이 받는 거 좀 봐주겠다 이런 어떤 체계였거든요. 네.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의 어떤 목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대미 직접 투자를 늘리는 거죠. 얼마 전에 현대가 4년 동안 21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TSMC도 약 한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의 증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다 하면 약 앞으로 10년 동안 약 한 1.5조 정도, 2.5조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부수적으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트럼프가 관세가 이제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지난밤에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도 지켜봐야겠고 어제 나온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에 미국 지표들 심리 지표들이 특히 꺾이는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 심리 지표라고 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소프트 데이터도 이렇게 저조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과소평가하는 것은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네. 얘기했거든요. 심리 지표 잘 안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심리 지표는 우리 경제 분석에서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최근에 이렇게 심리 지수가 나빠진 거에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월 달부터 미국에서 소비 지표들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계속 오늘 우리 첫 번째 질문 이슈처럼 관세 가지고 불확실성을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네.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고 세 번째로는 경기나 아니면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또 3월 초에 딥시크 중국발 네. 충격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크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이러한 심리 지수가 앞으로 좋아지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주식 시장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과 소비 심리에는 상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심리도 계속 부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2월에 5.8%에서 3월에는 6.2%로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오늘 또 2월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는 건 지금 3개월 연속 높아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달걀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달걀 값이 거의 작년 말 대비 3배 이상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거의 한 알에 1,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필품 가격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올려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달에 PC 인플레이션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플레이션인데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서 2월 달과 같을 거로 보여요. 1월 달과. 그렇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월 달에 2.6에서 2.7%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작년에 2월 달에 좀 인플레이션이 낮았던 부분이 조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굉장히 스티키화되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전월 대비도 지난달이랑 같고 전년 동월 대비도 같거나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될까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전망에 따르면은 연말까지도 그 근원 PC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약 한 2.7에서 8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다. 지금 미국 그 경기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경기가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틀랜타 연준이 GDP 속보치를 발표하잖아요. 네. 매주 새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그게 3월 초에는 마이너스 2.8%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8 정도로 네. 좋아졌는데 일부에서는 이 지표를 보고 1월 달이 미국이 역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성장할 정도로 소비 지표가 부진하지만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요 IB들을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은 전기 대비 연율로 1% 내외 정도 1분기가 그리고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2분기에 경기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소비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가장 또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노동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노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전망도 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둔화가 됐는데 약달러 기조로 전환을 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가치는 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네. 달러가 지금 약간 약세다가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뭐 1.103까지 떨어졌다가 104까지 달러 지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4월 달에는 이 관세 관련된 이슈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고해 놨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화되거나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기저적으로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와 엔화가 지금 강세를 보일 거로 예상이 돼요. 유로화는 지금 유럽 쪽에서 재정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재정 지출이 좋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거는 유로화 강세 요인이고요.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지금 0.5%인데 연말까지 1%까지 올려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금리 인상은 또 엔화 강세 요인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금 한 104 정도 되는 달러 강세가 한 102나 101 정도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도 뭐 장 초반에 1,470원도 찍고 왔고 1,466원대에 지금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원화 가치 약세 같은 경우는 뭐 대내 요인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달러는 뭐 네. 1월 초에 110까지 갔다가 지금 104, 103까지 약해졌는데 네. 달러 원환율은 그냥 1,460, 계속, 70을 네.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국내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뭐 1월 달에 국제 수지만 보더라도 네. 약 한 3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났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버는 돈이 약 한 30억 달러인데 우리 국민들이 밖에다 파는 그 금액이 네. 거의 125억 달러예요. 약 3배 정도 높아진 몇 배죠? 거의 하여튼 30억 달러에서 이렇게 많아진 거니까 네네. 4배 정도 많이 나가니까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외국인 배당이 나가요. 달러 수요가 있고. 네. 그리고 뭐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른 환율 그 프리미엄이 20원에서 30원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달러 원환율이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고요. 해외 요인으로는 네.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가 되고 있어요. 어. 달러가 약세가 될 때 다른 통화들은 다 강세를 보이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못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원화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동조성이 또 달러 원환율의 하락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는 이 정치적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시티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티가 네. 굉장히 이제 뭐 성장률도 빨리 내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켓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변하면 전망도 바꿔야 되고 네. 또 계속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 참고로 제가 이제 CT였고 네.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제 주니어였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러한 결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태까지 신용평가사들 3사들의 평가는 한국 경제는 제도적으로 잘 안정이 돼 있고 경제의 어떤 복원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뭐 무디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러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정책 과정에 부작용을 가져오서는 안 된다. 정책의 어떤 집행이나 효과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걸 보면 만약에 이번에 어떤 뭐 정치적인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야 될 숙제가
경기 침체에 대응한 추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정책이 지연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저는 이러한 시티의 경고에 대한 어떤 관전 포인트로서 올해 2분기 말이나 하반기에 진행될 추경이 정치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몸담으셨던 시티의 경고를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트럼프 정부 이제 출범 전에는 관세와 감세가 좀 균형을 이루면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뭐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관세 불안으로 위축이 되고 있지만 감세,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의 2025년에 관세 때문에 너무 지금 네.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2026년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가 경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해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쩌면 올해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에 이런 변화를 선반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금융시장의 어떤 금융 여건을 완화적으로 해서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머스크 역시 지금 공무원을 해고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랑 대통령 캠페인 대선에서도 다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감세가 결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약 한 7.5조 달러 늘어나고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약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14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은 분명히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전망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국 관세 20%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 아니면 자동차 관세 25%를 하면 전체적으로 약 한 관세를 통해 가지고 2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입이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부채 늘어나는 것보다는 작지만은 이러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관세를 지금 추진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증시의 하락이 이게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지 이 전망에 대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답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되는 상황 아니면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4월 달이나 아니면 5월 달까지도 어쩌면 계속될 관세 관련 불확실성.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불확실성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026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또 거기도 약간 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해서 좀 안 좋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좀 약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또 미증시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미증시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시장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좀 좋아질 수 있는 너무 저평가됐다,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네네.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경기 또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방산 부분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 종합된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31일 날 이제 공매도 다시 재개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헤지 펀드로부터 한국의 그 펀드 인플로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화 약세잖아요. 네. 근데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보면은 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이 없어지면 강세로 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말씀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에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역시 이제 우리 시장 반도체에 대해서 좀 주목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주목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역협회에서 보고한 2분기 이제 수출 기상도가 있는데 네. 우리 반도체 단가도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요가 좀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쪽에서도 좀 더 수요나 아니면 가격적인 조건들이 좋아져서 네. 반도체 수출은 좀 좋아지고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빨리 업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값도 금값이지만 구리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관련주가 시세를 내줬는데 채권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자산을 배분을 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예,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가 자산 배분까지도 이제 말씀을 네. 하는데 뭐 매크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전망 자체로는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는 지금 약세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유럽과 또 뭐 중국 아니면 일본 쪽에서는 통화가 강세가 되거나 경기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을 나눠 본다고 하면 미국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데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고 그리고 경기 둔하니까 뭐 성장주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좀 경기 방어주 쪽인 쪽으로 네.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면에서는 달러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유로화나 엔화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귀금속 쪽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리값도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제 관세랑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도 매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보면 귀금속 쪽에서의 어떤 수요나 가격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원자재 쪽에서 원유는 경기 둔화와 또 생산량 증가 이것 때문에 가격 떨어질 거로 보여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보고 또 채권 같은 경우도 네. 뭐 금리가 내려오면은 좋은데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채권, 국채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굉장히 스티키하다. 기대 인플레이션 높다. 이거는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데 좀 제약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채권도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둔화와 달러 약세 흐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기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는 비미국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